저희 회사는 지금 창업한 지 9년 차 된 기술혁신형 발효 전문 벤처기업입니다. (6,000년) 전부터 이 논이라는 소재가 그 약용이라든가 식량, 영양 보충을 위한 천연 과일로다가 사랑을 받고 있던 아이였고, 전 세계적으로 한 500여 편의 그 논문이 날 정도로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의외로 표준화된 제대로 된 논의 주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선행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질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서 건강식품 시장의 대세로 떠올랐지만, 특유한 고약한 냄새와 역한 맛 때문에 먹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논의의 일부 제품에 색가루가 검출된다는 등 안전성 문제까지 제기된 상황 속에서 논의를 어떻게 안전하고 맛있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회장님의 고민으로부터 2018년도부터 개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것들이 많지만 해외에 이미 알려져 있는, 또 해외로 나가는데 막힘이 없는 이런 천연의 소재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의 이런 그 전통 발효 방식, 그 숙성의 기술,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리고 또 발효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종주국이잖아요. 또 여기에 첨단의 미생물이라든가 각종의 바이오적인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제품을 만든다면 K푸드로서의 발효는 애터미 발효는 주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논의는 단순하게 착즙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맛을 내기 위해서 다른 부원료들을 첨가한 게 대부분인데, 발효를 해서 숙성을 하고 기능성 성분을 높인 논의는 전 세계에 저희 거밖에 없죠. 발효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기능 성분,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성분을 물질을 잡고 그 성분이 일정량의 퀄리티 있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애터미 오롯과 NST가 만들어 놓은 기술이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주 공법은 유산균 발효 공법입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이 적절한 유산균과 그 발효 시간, 발효 온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만의 이렇게 특허를 가진 기술을 저희가 확립을 했습니다. 식물 안에 들어있는 기능성 성분은 안정적으로 식물체에 존재하기 위해서 활성을 띠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띠지 않고 있는 물질을 효소를 써서 이 결합을 끊어줘야만 기능성 성분이 나오는데, 그걸 생물 전환능이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생물 전환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논리에 들어있는 기능 성분을 특이적으로 좋은 유산균을 찾아서 그 유산균을 통해서 생물 전환능을 정말 극대화시키느냐, 그게 기술이거든요.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든다는 게 쉬운 게 결코 아니거든요. 하지만 기술력이 들어갔을 땐 그게 가능해요. 똑같은 제품이라도 논이 주스와 발효 논 주스는 격이 다른 거거든요. 저희 7종 복합 유산균 AON1805도 실은 저희 소재 중에 하나예요. AON1805,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애터미 오롯의 약자를 써서 AON 쓴 거고요. 2018년도 5월 달에 찾았던 균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1805라는 코드네임을 붙였습니다. 대부분의 유산균은 유산균 보장균수가 1000억 정도가 거의 최고치인데, 저희 논의에 들어간 유산균의 보장균수는 그람당 8,000억 개가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높은 유산균수를 가지고 있고요. 단독을 했을 때보다 7종 복합했을 때 훨씬 더 생물 전환능이 뛰어나서 다른 논의 제품에 비해서 이리도이드 함량이 훨씬 더 최소 20% 이상 함량이 증대가 되고, 그 성분을 통해서 항염증부터 면역, 항당뇨 효과가 상당히 탁월한 효능을 보이게 되어 국제 프로젝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냥 발효한 제품과 이렇게 기술 선행을 하고 논문을 내고 특허를 낸 이 제품하고 또 일반적으로 발효했다고 내놓은 제품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건 기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서도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 수가 있죠. 일단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발효만 한다고 제품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숙성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2차 대사산물에 의해서 새로운 또 여러 가지 좋은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과 발효 논의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화학적,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맛도 좋아지고
훨씬 더 기능성도 업그레이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터미 노니 주스는 발효하는 기간이라던가 그다음 숙성하는 기간을 가장 최적화시켰어요. 1차는 일단 저희가 45일 이상 지금 발효 숙성을 하고 있고요. 2차 때는 이제 배합을 일부 하면서 그 논이의 이미 이치를 잡는 적정한 그 부재료만 넣고서는 한 15일 정도 발효 숙성을 합니다. 단순히 해외에서 액을 가져다가 포장하거나 나가서 그런 제품을 싸게 쉽게 갖고 와서 그냥 액상발효 대충 시켜갖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공정이, 제조 공정이 표준화되지도 않았고 오픈돼 있지도 않고 실제로 막 들어가 보면 상당히 위생 상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열매 갖고 들어와서 그걸 발효하고 숙성시켜서 착즙해서 만든 국내 제조 제품, 이렇게 해서 탄생한 노니 주스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다가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야생 노니를 전부 유기농 인증으로 전환하게 됐어요. 살 수 있는 환경이 가혹한 조건에서 모든 식물이나 야채는 기능성 성분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화산섬처럼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논이들이 그 유용성 성분, 기능성 성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화산섬에서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논이 원과는 다 익지 않으면 기능성 성분이 충분히 발현되지가 않아요. 근데 다 익게 되면 바닥으로 낙과를 하게 되고, 낙과를 하게 되면 토양에 있는 미생물로 순간 부패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 현지 직원을 통해서 매일 완숙된 원과들을 전부 수확을 합니다. 그 수확한 걸 3회 이상의 세척을 거쳐서 마이너스 40도가 유지되는 리퍼 컨테이너로 한국에 들여와요. 올 때마다 뭐 중금속 검사, 농약 검사부터 인증받았지만 철저하게 원료 검사 매번 실시하면서 지금의 프로세스를 잡게 됐죠. 이 논이에게 독특한 맛과 향을 잡는 게 제일 숙제였습니다. 당은 당인데 건강에 좋은 당, 영양소도 많이 들어있고 GI 지수도 좀 낮고, 그리고 천연의 소재는 없을까라고 소재를 몇 가지 보다가 선택한 게 코코넛 슈가였어요. 두 가지가 맛의 어떤 그 단점을 서로 보강도 시켜줬고요. 코코넛 슈가만이 갖고 있는 영양소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하고, 천연 유래의 도리어 논이의 영양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유지시켜줄 수 있는 재료를 찾고자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논이의 이 독특한 향을 좀 부드럽게 하고 거부감 없게 할 수 있는 게 깔라만시였습니다. 그래서 깔라만시를 같이 배합을 하게 된 겁니다. CD 시럽이라는 현재 애터미 오르하고 NST 바이오만 쓸 수 있는 별도의 시럽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유럽에서 유기농 그 덱스트린을 완전히 저희가 맞춤형으로 공수를 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원료예요. 그 원료가. 이것도 애터미 오롯에서 또 제안을 해주셨고, 말토덱스트린에 효소 처리를 해서 사이클로덱스트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사이클로덱스트린으로 전환을 시켜서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내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유일하게 유기농 인증을 받으면서 사이클로덱스트린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제품에 집어넣었었고, 저는 이 제품은 다른 어떤 노니 주스 대신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애터미 오롯이 담은 발효 유기농 노니 주스 제품은 전부 다 유기농 원료로만 만들거든요. 남들이 안 간 길을 가다 보니 완제품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겁니다. 같이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되게 놀랬던 점이, 애터미에서도 저렇게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제품을 개발하는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서 되게 놀랬고, 또 다시 한번 신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애터미 오롯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에 애터미가 추구하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잘 심어주셨어요. 이 애터미 균주로 발효하고 그 혼합 비율 같은 경우도 애터미만의 최적의 비율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애터미 노니 주스 같은 제품은 없어요. 저는 이 노니 주스를 만들 때 해외에 나가서 전 세계 많은 고객분들한테 진짜 얘야말로 전 세계에서 최고의 노니 주스야, 한국에서 만든 최고의 노니 주스야 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고, 그래서 해외 시장을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쪽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2021년 6월에 최초로 논이를 중국에 수출해서 첫 선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컨테이너에 딱 실리고 처음 나가는 거니까 우리 프레임카드 걸고 사진 찍자. 그리고 사진들 전 직원이 나가면서 막 박수치고 너무 기뻐서 이게 진짜 나가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간 제품이 완판.
완판 여기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예, 완판. 정말 오픈하자마자 그냥 완판이 다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박수 치시면 너무 기뻐해 주시는데 진짜 기절할 것 같았어요. 전 직원이 다 박수 치고 이게 갈 때마다 완판이 되니까. 너무너무 기뻐갖고 제가 막 환성 부르면서 진짜 눈물 뚝뚝 날 지경까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뭐 거의 매주 나가면 완판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특히 작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은 진짜 저희가 밤새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가장 인생에 있어서 또 회사를 창업하고 나서 저와 저희 직원들이 인생 최고로 기쁜 그리고 정말 행복한 연말을 맞았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무엇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논의를 막 이게 1시간 만에 완판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도 이렇게 많이 꿈에 부풀어서 와 이러다가 우리 막 몇백억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꿈도 꾸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절대 품질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또 쌓이게 되고 그래서 왜냐하면 조직이란 것은 일정 금액이 되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나는 순간에 그것이 꼭 그 품질을 저하라는 그 도구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만들어서 바로 나가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 오더를 내서 그 원료가 들어오는데도 한 달이 걸리고요. 발효하고 숙성하고 또 착즙해서 또 2차 숙성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이 보통 2, 3개월이 걸리는 제품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꾸준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 탄탄하고 지속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그 애터미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큰 기업들과 자동화되어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회사하고 비교하시면 저희 회사의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을 보시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결코 제품은 작은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작지만 거인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회사다. 우리의 처지에 맞게 저희가 무리하지 않고 지금의 그 시설을 딱 최적화시켜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스마트 팩토리로 다 개선을 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시설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알아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회원님들 그리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품을 또 실제로 드셔보신 분들이 후기로 그 경험담을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희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보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신 기회에 걸맞게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섬기는 마음으로 선한 기업으로 애터미와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꿈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근데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이나 성공 같은 이야기가 참 불편했던 사람입니다. 언제부턴가 너의 꿈을 이뤄라, 그리고 뭐 성공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뭔가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고요. 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이런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제 마음을 움직였던 건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훌륭한 사람까지 되려 그래. 그냥 아무나 돼. 괜찮아. 이대로 충분해. 어쩌면 제가 성공보다 더 바랬던 건 이런 위로의 말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요. 이미 너무 애쓰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저는 방송사 취업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하던 2011년도, 12년도는요.
방송사가 돌아가면서 파업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일단 그때 종편이 생겼고요. 그리고 뭐 무한도전이나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기약 없이 재방송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연한 기회로 국내 방송사 보도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본의 아니게 그 파업 현장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회사에 딱 가면요. 계단부터 로비까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서 외치는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도 같이 외쳤죠. 그런 회사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었던 건요. 아무래도 TO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명.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최후의 1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 나는 다시 취준생일 뿐이었습니다. 또 비정규직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일을 어제까지 멋있게 했어도 계약이 끝난과 동시에 나는 다시 취준생. 토익 점수가 만료됩니다. 1년 동안 학원 다시 다녀야 돼요. 언제까지 이걸 반복해야 되나? 이력서를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저희 엄마를 통해서 애터미 정보를 듣게 됩니다. 저희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리야, 애터미로 성공하자. 그때는 저희 엄마가 저의 껌딱지가 되셔가지고 하루는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화장실 문 앞에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리야, 애터미 하자. 너는 애터미 해야 돼. 애터미로 성공할 수 있어. 애터미로 너의 꿈을 이뤄봐. 알러지 반응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막 이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엄마, 내가 원하는 성공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야.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들어가는 거야. 더 이상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게 제가 애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원하는데 또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그 세미나장에서 저는 이상한 종이를 한 장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종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뭐지? 초등학교 방학 숙제도 아니고 시간표를 적으라는 건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 종이를 50대, 60대 다 되신 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적고 계시더라고요. 동그라미 하나 달랑 그려져 있는 이 종이를 애터미에서는 인생 시나리오라고 하더라고요.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서 이 안을 가득히,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라는데요. 한 줄도 못 쓰겠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소서를 많이 썼는데, 그쵸? 제가 썼던 건 자소설이었던 거죠. 내가 진짜로 원하던 어떤 걸 원하는지는 정말 단 한 줄도 못 쓴다는 사실이 정말 좀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종이 한 장 앞에 두고 제가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야, 너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직업 말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데? 좀 막연한가요? 질문을 바꿔봅니다. 넌 뭘 할 때 제일 좋니? 어떤 게 즐거워? 어떨 때 행복해? 어떤 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3살, 4살 어린아이를 어르고 달래듯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또 쓰고 구체적으로 쓰기를 반복하면서요. 저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이었을까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거고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걸 나누고 싶으신가요? 맛있는 음식들, 좋은 집, 멋진 차, 제일 중요한 거, 돈 걱정 없이 사는 삶, 여유 있는 시간들. 제가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것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애터미 해야겠죠. 그런데 안 했어요.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사실 애터미 되는 거 다 압니다. 아니까 엄마를 반대하지 않았겠죠. 근데 제가 애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는 28살, 20대 후반의 아가씨였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이직할 직장도 알아봐야 됐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내 인생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다단계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엄마는 해. 나한테 시키지 마. 도망 다니기에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글을 하나 읽게 되는데요.
오늘 해결하지 못한 고민들은 시간과 함께 스스로 물러간다. 하지만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건너뛴 본질적인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담요에 싸서 버리고 떠난 핏덩이처럼 건너뛴 시간만큼 장성하여 돌아와 어느 날 내 앞에 무서운 얼굴로 선다. 무섭더라고요, 정말. 내가 피하기만 했을 때 나의 미래가 3년 뒤, 5년 뒤 조세리가 너 그때 애터미 왜 안 선택했니? 무섭게 내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결단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살 나이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애터미라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사실 그 전까지 저는 도전이라는 거는 해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저는 뭐 오지 탐사나 세계 일주는 꿈도 못 꾸고요. 남들 다 가는 여행 한번 혼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무서워서요. 그랬던 제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일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에겐 20대 최대의 도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렵지 않았냐고요. 당연히 어려웠죠. 힘들었습니다. 일단 적성에도 맞지 않았고요. 찾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뭐 소비자도 별로 없었고 이제 뭔가 시간이 좀 돈이 잘 안 된다. 처음에 그렇게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헤어지자.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쿨하게 헤어지셨나요? 자꾸 붙잡게 됩니다. 찌질하죠. 아주 미련스럽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애터미가 저에게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앞에 두고도 계속해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게 나의 꿈이었고 애터미 사업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혜야, 나랑 애터미 하자. 성공하자. 제가 싫어하던 성공과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화장실 방문 앞에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하듯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엔 성공이라는 말이 두려워서 도망만 다녔습니다. 이제는 그랬던 조세리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요. 회사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회사 진짜 좋다. 본사 가봤어? 고등어 먹어봤어? 화장품 발라봐. 심지어 포장지 대박이야. 막 사진을 날라요. 나는 오롯이 나올 거야. 우리 글로벌로 나갈 거고 애터미에서 내 미래는 이렇게 바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끊임없이 전하고 다닙니다. 회사를 상대로 피켓 시위할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는 일을, 나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만난 지 5년 만에 생긴 변화입니다. 여러분, 5년이라는 시간은요, 무언가 바뀌기에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까지 한평생이 걸린 게 아니었어요. 단 5년이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도 성당 벽화를 그리는데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13평 아파트에서 100억 달러의 CEO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5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에게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과연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네. 저는 오늘 돌아가시는 여러분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동그라미 하나가 덜렁 그려져 있던 그 종이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꼭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 찾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꿈을 찾았을 때 애터미는 기꺼이 여러분의 날개가 되어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